자, 오늘은 단원 5 똑똑한 사회 첨단 정보통신 기술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2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가 3교시 그 다음에 4교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이 앞서서 우리 코로나 일고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은데 요거 영상 하나 좀 보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1초, 주사 맞기 1초, 1초면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죠. 예방주사는 무섭지 않아요.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의 친구. 예방접종 주사 맞기 1초만 참으면 항상 건강해. 눈 깜빡, 와우, 벌써 맞았네. 벌써? 친구들 씩씩하게 참을 수 있죠. 예방주사 맞은 우린 건강 멋쟁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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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해. 아하하하 호호호호 건강해. 랄랄랄랄랄랄랄라 사랑해. 미리 미리 예방, 우리 함께 예방, 우리 몸을 지키는 예방접종. 눈에 보이지 않는 안 보여 나쁜 병균. 예방접종하면 병균들은 안녕. 예방접종 주사 맞기 나도 친구도 예방접종 필요해. 꼭 깜빡하지 마요. 네. 건강 위해서 오케이. 가족과 친구들 아픈 사람 없죠. 예방접종은 모두의 건강 지키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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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해. 하하하하 호호호호 건강해. 랄랄랄랄랄랄라 사랑해. 자,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선생님이 하나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예방 관련 우리 CM송을 하나 들어봤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데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온라인 강좌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5번째 첨단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방안은 정말 무엇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초연결사회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초연결사회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서 사람과 데이터, 사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환경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은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될 것이다. 아니면 더 현실화될 것이다. 우리한테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거 빅데이터라는 걸 배웠습니다. 글자가 도로 대용량의 자료, 데이터입니다. 자, 이 대용량의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가공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걸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이 빅데이터를 해서 정보 분석하는 이런 기술들을 한번 배워보면 좋을 듯 합니다. 아마 대학에 이런 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사물 인터넷 부분입니다. 인터넷 오브 띵킹이라고 해서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고를 하는 인터넷입니다. 글자 그대로 인터넷은 단순하게 통신 기능만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단순하게 통신 기능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걸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사물에다가 센서와 통신 기능을 갖추어 가지고 사물과 사람 사이를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면 L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은
좀 더 이것보다도 다르게 앞으로 우리 정보통신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충해서 보강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다양한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반을 갖춰가지고 이런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미래의 우리 생활이 아니겠냐라고 예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림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자, 외국인하고 아마 한국 학생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안녕입니다. 그죠? 이거는 영어로 하입니다. 자, 영어로 네임은 우리말로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와 그 다음에 한글을 써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언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언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어떤 기술이냐면 앞으로 이런 것들 자동 번역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생활이 편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구글 번역기라고 있죠? 학생들 많이 쓸 겁니다. 외국 나가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일본말이든지 아니 베트남 언어든지 선택을 하면 우리 한국말을 베트남어로 바꿔줘서 얘기를 하고 글씨로 써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전달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간접적인 소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될 건데 이게 좀 더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뭡니까?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누가 있냐면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이 호텔리어라고 그래서 로봇이 모든 숙박에 관련되는 일들을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게 요즘에 무인텔 같은 것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따로 안에 사람이 쉽게 말하면 호텔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호텔 직원이 필요 없이 이런 로봇가 이런 역할을 대신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요거 전 단계인 뭐냐면 예약이나 호텔 예약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우리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발달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그림입니까? 자동차네요. 자동차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 자동차는 어떤 걸로 갈 거다? 자율주행 자동차로 갈 것이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도 어떤 자동적인 센서라든지 그걸 연결한 어떤 GPS 기능에 의해서 이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장애물을 피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형 자동차가 많이 개발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 기술하고 연결되면서 좀 더 많이 더 확산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교과서 있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가장 우리가 이제 두드러지는 부분이 통신, 연결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데이터나 이런 필요한 자료들을 영상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 연결해주는 이런 통신 기술이 5G가 요즘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5G라는 게 뭡니까? 네, 5G는 기존에 있는 4세대 이동통신 LTE입니다. 이동통신보다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른 이런 통신 기술이 뭐냐면 5G다. 5세대 이동통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됨으로 인해서 5세대 이동통신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이런 홀로그램 영상 전송이나 무인 자동차나 사물 인터넷이나 가상현실 서비스나 네트워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를 소개를 한다면 무인 자동차를 소개를 할 것 같은데요. 자, 무인 자동차가 되려면 자, 도로에 있는 상황들을 빠른 시간 안에 운전자한테 쉽게 말하면 무인 자동차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 전달할 때 만약에 조금만 느리면 어떨까요? 굉장히 큰 사고가 나겠죠. 그렇죠? 자, 이것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냐면
이동하는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되려면 5G 이동통신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다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디지털 컨텐츠 산업은 문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결합이 돼서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만드는 이런 산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이렇게 유사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감성 얻을 수 있고 게임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유통에서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3D 홀로그램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스크린X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냐면 기업들이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우버, 그램,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디지털 컨텐츠를 기본으로 한 이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들은 다 뭐냐면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이러한 회사들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모를 수 있어서 조금만 소개하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는 어떤 회사냐면 이거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통을 전문적으로 판매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드는 물건을 제때 아주 싼 가격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마존과 알리바바인데 아마존은 잘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유통업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잘 알고 계시죠? 구글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정보를 제공해서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회사가 구글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애플은 어떤 회사입니까? 이러한 컨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손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든 회사가 바로 애플이고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이런 쉽게 말하면 정보통신혁명을 만들었던 게 바로 애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어떤 회사입니까? 페이스북은 정말로 옛날하고 다 생각한다면 정말 특이한 회사입니다. 뭐만 주고 이용하는 거냐 회사냐면 단순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사람 간의 정보를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광고 수입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된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우버는 어떤 회사냐면 택시 요즘 우리나라도 아직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아직은 우리나라 우버나 그랜 같은 것들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택시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이것들을 택시를 우리 택시 승강장에 가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콜을 하듯이 불러가지고 타고 내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이런 시스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우버 시스템이 있고요.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택시 산업에 관련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동남아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택시 우리가 연결해주는 그런 웹이라고 보면 됩니다. 디지털 컨텐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늦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런 회사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으면 네이버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런 디지털 컨텐츠 산업으로서 좀 더 많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활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걸 보면 첫 번째로 뭐냐면 3D 홀로그램입니다.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3차원 입체 영상을 구현을 해서 우리가 대상을 실물과 똑같이 구현하도록 만든 게 바로 뭐냐면 3D 홀로그램입니다. 3D 홀로그램. 아직은 이게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게 선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떨어져서
아직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떤 거죠? 네,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 자, 증강현실을 영어로 얘기하면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 리얼리티라는 말은 뭐냐면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플러스 시킨 겁니다. 증강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증강현실입니다. 비디오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GPS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개의 층으로서 이렇게 표시해서 현실 세계를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증강현실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요즘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상시 달려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뭐냐면 증강현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상 이미지에다가 실체 화면을 중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T맵이라든지 카카오맵이라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면, 기존에는 현실이 있는 도로에다가 거기다가 그래픽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어떤 모양들, 이런 모양들, 개체 모양들에 의해서 나타내 가지고 그것들을 이 현실 세계를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게 바로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떤 겁니까? 이건 뭐냐면 VR이라고 합니다. Virtual Reality. 자, 현실은 현실인데 어떤 거냐는 거죠? 버추얼이라는 겁니다. 가상이라는 겁니다. 1인칭 시점에 360도 영상을 촬영해서 현실과 별개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세계. 이게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실체가 어떤 거냐면 가상의 모양의, 현실이 가상의 모양의 그런 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VR,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교과서에는 말로만 설명되는데 이게 뭐냐면 스크린 X입니다. 스크린 X는 뭐냐면, 자, 영화관에 가면 가운데 있는 전면에 스크린만 있습니다. 스크린 X는 뭐냐면 전면에 있는 스크린만 있는 게 아니고 좌우에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표현하다 보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전면 스크린 외에 좌우 벽면에도 영상을 투사해서 세 개의 면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생생한 화면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스크린 X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 나눠줬던 학습 활동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G 이동통신은 뭐냐면 5는 LTE 4세대 이동통신보다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00배 더 빠른 이런 통신 기술이 바로 뭐냐면 5세대 5G 이동통신이다. 그렇게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속도가, 이동하는 속도가 빠를 수 있어야만이, 또 빠르기 때문에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홀로그램 영상이라든지 무인자동차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가상현실 서비스라든지 네트워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런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문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결합이 돼서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만들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활에 좀 더 나은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좀 더 발달해서 실제와 유사한 경험이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실감형 콘텐츠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D 홀로그램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스크린 X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좀 전에 얘기했죠. 아래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활용하는 분야는 사례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자, 3D 홀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3차원의 입체 영상으로 대상과 실물과 똑같이 구현해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뭐냐면 3D 홀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나눠준 그 학습활동제는 이 말은 없죠. 우리가 보는 실제 세계 비디오그래피는 GPS 정보등 여러 개의 층으로 표시되어 현실 세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든 거. 대표적인 거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그죠? 리얼리티,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그먼트라고 해서 이거를 플러스 시킨다는 거죠. 현실에다가 가상 이미지를 플러스 시킨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을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증강현실 A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인칭 시점에 360도 영상을 촬영해서 100%의 가상세계로 현실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뭐라면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리얼리티, 현실인데 어떤 거라는 거죠? 가상의. 여기는 현실인데 어떤 겁니까? 플러스 된 거. 이거는 뭐냐면 현실인데 가상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를 문제를 풀면서 이 단원을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LTE 이동통신보다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00배 더 빠른 4세대 통신 기술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네, 5세대 통신 기술, 5G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5G라고 해도 되고요. 5세대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해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거를 쓰면 되고요. 자, 다음 그림은 컨텐츠 영역이 어떤 부분인가요? 인가라고 써야 되는데 이가라고 돼 있네요. 좀 죄송합니다. 자, 요거 어떤 거죠? 네,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은 현실인데 현실이 아닙니다. 가상의 현실을 만드는 거죠. 꿈의 현실을 만드는 게 바로 이거라.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정보통신기술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고요. 잠시 후에 네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과제에다가 5G 기술 또는 5세대 통신기술, 그 다음에 가상현실, 이 두 개를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